안녕하세요. 오늘도 골목책방 문 열었습니다. 오늘의 책은 아이들과 함께 읽어도 좋을 만한 경제책입니다. 스토리가 재밌고 잘 읽힐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나온 책인데 시간이 흘러 30이 넘어 이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책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입니다. 책의 이야기는 키라가 길을 잃은 강아지 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돈 문제로 부모님께서 웃음을 잃어가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고민하는 키라에게 머니는 돈에 대한 조언을 해줍니다. 강아지가 조언을 해준다고요? 맞습니다. 말을 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설정이에요. 머니는 알고 보니 부유한 집의 강아지였고 그동안 보고 들은 내용을 키라에게 전해줍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 10가지를 적어보라는 조언을 시작으로 키라는 머니와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스스로 고민하고 도전하면서 부를 향해 나아가게 되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더욱 성장하게 되고 결국 자기와 같은 어린 학생들의 투자를 돕는 회사까지 차리게 됩니다. 스토리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하고 심오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키라가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저 역시 마인드, 계획과 성취, 저축, 도전, 주식, 펀드, 투자의 핵심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를 10가지 적고 그 중에 3가지에 집중해라. 이 부분에서 워렌 버핏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워렌 버핏은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에 이를 수 있냐는 질문에 가까운 미래 혹은 일생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 25가지 목록을 작성하라고 해요. 그중 중요하게 생각되는 5개의 목표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합니다. 그 후에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친 5개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전까지는 나머지 20개의 목록을 거들떠 봐서도 안 되네. 덜 중요한 일들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에 온 힘을 쏟으라는 뜻이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풍파를 만났을 때 견디기 어렵습니다.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그 이유를 자신만의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소원이 간절하면 할수록 목표가 정확할수록 그걸 이루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는 법이니까요. 두 번째, 소원 상자와 성공 일기. 우리는 계속 목표를 잊지 않기 위해 스스로 계속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적금에 이름을 붙이자는 거죠. 키라가 소원 상자를 만든 것처럼요. 따뜻한 내 집 적금, 결혼 꼬린 적금, 유럽 축구 여행 적금 등 소원이 담긴 저금통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엔 성공 일기, 내가 하루 동안 성취한 일들에 대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일들에 집중하는 시간은 그만큼 자신에게 큰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저는 감사 일기는 들어봤는데 성공 일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알림장에 성공 1가지를 적는 항목을 추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부를 위한 마인드셋. 큰 일은 작은 일일 때 시작하라. 모든 큰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줄 방법을 생각해라. 네가 알고 있고 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해라. 안 되는 일에 신경 쓰는 것을 그만두고 되는 것을 찾자. 넷째로 저축 팁은 신용카드 없애기, 할부금을 최대한 낮출 것, 50%는 저금하고 50%는 꼭 필요한 소비에 사용하는 것. 소비하기 전에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 스스로에게 묻기입니다. 다섯째,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두려움을 극복한 대가로 얻은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며 수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에게 세상이 열린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또 근사한 일이기도 하다. 여섯째, 투자 공식.
소망을 세우고 돈을 좋아해라. 좋아하는 것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을 가져라. 매일의 지출, 소원, 통장을 위해 돈을 나눠라. 현명하게 투자해라. 이 모든 것을 즐겨라. 7번째, 좋은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 펀드는 적어도 10년 이상 운용된 것으로 그 기간 동안 이윤을 많이 남긴 펀드에 투자해라. 국제적이고 규모가 큰 주식 펀드에 투자해서 위험을 분산해라. 경쟁 목록에 있는 펀드를 비교해서 10년 동안 가장 실적이 좋은 펀드에 투자해라. 믿을 만한 펀드에 투자해 놓고 5년이고 10년이고 잊어버리는 게 가장 좋다. 그 후에 확인해보면 반드시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을 테니까. 자, 이렇게 책의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꼭 가르쳐야 할 분야 중 하나가 경제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돈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가지고 저축의 필요성을 정말 깊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지출하는 습관을 만들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원하는 걸 올바른 방법으로 얻는 방법을 배우지 않아서 물건을 훔친다든지 빼앗는다든지 나쁜 길로 접어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 하나만으로 교과서 지식을 암기하는 학생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가 다 되어서 돈 어떻게 모아야 돼? 뭐? 돈 굴리라고? 그건 뭔데? 이렇게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심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경제 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삶에 필요한 경제 상식을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어야 해요. 이 책은 그 첫걸음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경제 동화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이 책은 어른들이 읽어도 굉장히 좋아요. 이야기 속 키라의 부모님처럼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서 부에 대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우며 리프레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의 이야기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상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항상 고장나 있다. 정상에 가고 싶다면 힘들더라도 한 계단씩 올라가야만 한다. 한꺼번에 2-3계단 올라갈 수는 있어도 계단을 통해야만 정상이라는 곳에 갈 수 있다. 우리가 부자로 나아가는 계단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칫 욕심의 눈이 멀어서 내가 밟지 않고 3-4계단, 4-5계단 뛰어넘으려고 하진 않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뛰어넘은 튼튼하지 않은 계단 하나가 정상으로 나아가는데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방송 끝!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골목책방에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설명란에 있는 블로그로 놀러오세요. 항상 좋은 책을 재미있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골목책방 문 닫았습니다.